좋아요 꾹꾹.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다음 주에 청약하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와 함께 청약에 필요한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요약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리츠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약하는데요. 청약 기간은 3일간입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청약하게 되고요. 같은 기간에 대신 스펙 11호와 청약 일정은 중복되었습니다. 환불일은 26일 금요일이 되는데요. 다음 주는 후반부에 신한서부 T&D 리츠가 청약을 하는데 환불금으로 청약 활용이 가능한 일정입니다. 상장하는 시장은 코스피이고요. 리츠 종목은 공모가는 5,000원으로 확정입니다. 그리고 청약 증거금은 일반 공모주와 마찬가지로 50%만 필요한데요. 그래서 한 주 청약 증거금으로 2,500원입니다. 모집하는 수량은 1,502만 주인데요. 모집 금액은 751억 원이 됩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40% 비중으로 약 601만 주가 배정되는데요. 참고로 리츠는 공모주처럼 일반 투자자에게 25% 비중으로 배정해야 된다라는 룰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30에서 50% 사이로 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리츠는 기존 주주의 주식수가 약 1,400만 주 있는데요. 기존 주주 비율은 48.3%가 됩니다. 기존 주주들도 리츠의 배당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들어온 기관들인데요. KB증권이 가장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츠 종목이므로 최대 주주가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기존 주주들은 내년 10월까지는 보호예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기존 주주의 물량은 유통되질 않습니다. 청약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 KB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입니다. 일단 특이한 점은 균등 배정을 하는 리츠 종목이라는 것인데요. 일반 공모주처럼 배정 수량의 절반은 청약 참여자에게 균등하게 배정하는 균등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균등 청약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균등 청약이 있는 리츠 종목입니다만 이 종목도 다른 리츠 종목처럼 비례 청약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올해 상장했던 리츠 세 종목은 모두 상장일에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SK리츠는 SK그룹의 계열사였기 때문에 예외로 두고 나머지 두 리츠의 상장일 주가를 보면 약 300원에서 500원 정도가 상승한 상태에서 주가는 형성되었는데요. 그러므로 미래에셋 리츠도 상장일에 매도를 하신다면 기대 수익은 300원에서 500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균등 청약만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를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NH투자증권은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균등으로 배정받는 수량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증권사로 청약을 신청하신다면 적어도 균등 청약만으로는 20주 정도는 받아야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의 기준으로 청약 참여자 수가 약 5만 명 이하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마도 5만 명 이하로 청약이 들어오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비례 청약을 하실 분들은 청약 참여자 수와 경쟁률까지 고려하면서 증권사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리츠의 수요 예측 결과는 양호하게 나왔는데요. 기관 경쟁률은 1020대 1이었고 의무 확약 비율은 17.3%였습니다. 그럼 올해 상장했던 리츠들과 비교를 해볼게요. 올해 리츠는 총 3종목 상장했습니다. 이 3종목과 미래에셋 리츠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미래에셋 리츠의 모집 금액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관 경쟁률은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인기가 많았던 SK 리츠보다 기관 경쟁률은 2배 이상 나왔습니다. 다만 의무 확약 비율은 3종목과 비교를 해보면 높은 수준은 아닌데요. 이번 주 상장한 NH 오런 리츠와 비슷한 수준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셋 리츠의 수요 예측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럼 리츠는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임차인은 누군지 그리고 임대료로 인한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가 투자의 핵심인데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미국에 있는 물류센터를 3개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리츠를 통해서 2개 센터는 직접 소유하고 나머지 하나는 지분을 약 절반 정도 인수하면서 간접으로 지배하는 구조인데요.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은 시카고 근처에 있는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물류창고인데요. 저는 미국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애나폴리스를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지도를 보니 시카고 밑에 있더라고요.
이 물류창고의 임차인은 전 세계에서 운송회사로 가장 유명한 페덱스인데요. 페덱스가 이 물류창고를 전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도 15년으로 상당히 긴데요. 2035년에 계약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5년 단위로 인상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임대료를 인상하는 시기는 2025년이 됩니다. 두 번째 물류창고는 플로리다 템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템파라는 곳은 플로리다 주 안의 도시 이름입니다. 이 물류창고 역시 페덱스가 단독으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나 계약 기간은 15년입니다. 계약 만료는 2032년이 되고요. 5년 단위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계약이 시작되었으니까 2023년도에 첫 번째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세 번째 물류창고는 텍사스주의 휴스턴에 있다고 하는데요. 휴스턴은 대도시이고 제가 미국 야구를 즐겨보다 보니 익숙한 도시입니다. 올해 미국 MLB에서 아쉽게도 준우승을 한 팀은 휴스턴 팀이었는데요. 이 물류창고의 임차인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 역시 계약기간은 15년으로서 물류창고를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매년 인상하는 계약 조건인데요. 새 물류창고의 임차인들이 둘 다 글로벌 기업이고 임차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배당 수익률은 어떤지 볼까요? 세개 물류창고를 모두 단독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은 미임대로 인한 로스는 발생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본 종목이 제시하는 예상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는 변수 없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도 반기 배당하는데요. 본격적인 배당은 내년부터라고 생각되고요. 2기와 3기를 평균을 해보면 배당 수익률은 약 6%가 됩니다. 그러므로 공모가 5,000원 기준의 반기 배당 수익률은 약 3%라고 추정되는데요. 일반적인 리츠 종목들과 비슷한 수익률로 보입니다. 다만 수익률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환율 변동인데 이 부분은 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크를 해칭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인데요. 미국도 이제 슬슬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아마도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금리 상승은 자산을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리츠 종목들에게는 최대 악재이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도 세계 물류창고 모두 대출이 있는데요. 일단 다행인 점은 대출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당장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년 뒤 미국의 금리 상황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 리츠를 장기로 보유하실 분들은 투자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 자산을 보유한 리츠는 저의 기억으로는 작년 8월에 상장했던 JR 글로벌 리츠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두 번째 해외 자산 리츠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JR 글로벌 리츠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은 공모가 근처 가격으로 상장한 직후에 공모가 이하로 빠졌다가 그래도 조금씩 상승해서 11월 18일 기준 주가는 그래도 5,41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벨기에의 빌딩 하나를 보유한 리츠였는데요. 최근에는 사채를 발행해서 뉴욕의 빌딩 하나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다만 사채 이자율이 4%로서 꽤 높은 이자율로 돈을 조달했기 때문에 향후 배당 수익률은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예상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종목도 반기 배당을 하고 있는데 21년 상반기에 배당금을 190원 지급했습니다. 배당금 190원은 공모가 5,000원 기준의 3.8% 수익률인데요. 그러므로 당장은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보다는 이 종목의 배당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리츠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위해서 모아가는 종목은 벌써 세 종목을 정해서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리츠도 청약을 한다면 상장일에 적당한 금액으로 매도하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대신 스펙 11호와 경쟁률을 고려하면서 청약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두 종목의 청약 기간이 같이 종료되지는 않으므로 화요일에 대신 스펙 11호의 경쟁률이 높다면 저는 리츠 쪽으로 청약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균등 청약만 참여하실 분들은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를 선택하시는 게 무난해 보이고요. 그리고 비례 청약을 하실 분들은 청약 참여자 수 그리고 경쟁률을 둘 다 고려하면서 청약을 신청할 증권사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미국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임차인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면 본 종목은 청약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일주일은 공모주 방학이었지만 방학이 끝나는 다음 주도 일반 공모주들은 청약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12월에는 흥미로운 종목들이 몇 종목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은 별로이지만 그래도 12월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